핫픽스. 네, 핫픽스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핫픽스 섹터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픽스 한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소리 없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화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엔데믹 기대감이 생겼죠. 화장품주가 웃는 종목도 있고 웃지 못하는 종목도 있는데 화장품주가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좀 움직여졌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한국타이어가 실적 부진에도 저평가 분석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부품주로 봐야 되겠죠. 전기차가 신는 신발이 타이어다 보시면 되고요. 레이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 자, 레이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패턴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최근에 가파른 조정이 나왔었는데 왠가 했더니 1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이 이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핫픽스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 김대성 이사의 핫픽스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보죠. 네, 레이 역시 감각 있으시네요.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된다. 2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그동안 주가가 소위 뚝심 있게 2차 전지 못지않게 우상향을 보여왔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나왔는데 1분기는 사실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었죠. 그렇죠. 2분기는 또 호실적 전망 배경은 무엇에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분기 실적이 1분기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레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는 이 치과용 엑스레이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최근에 치과를 가면서 느꼈지만 요새 아마 여러분들이 치과에 방문을 하시면 의사분을 만나시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엑스레이부터 찍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찍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는 찍는 것 같아요. 찍으면서부터도 네. 이렇게 돈이 좀 뜯긴다는 그죠. 느낌? 예전에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의자에 누워서 네. 입부터 그러니까요. 열어보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새는 앉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접수하고 들어가면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찍더라고요. 일단 그러한 이 시장의 구조적인 지금 방향성 자체가 이 치과용 덴탈리스트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 올해뿐만이 아니고 네.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임플란트가 굉장히 보급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자,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이제 중국의 인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에 우리나라 이 임플란트 업체들이 가서 굉장히 좋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 임플란트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레이에 대한 매출 또한 같이 커져 나갈 수 있는 기회. 왜냐면요, 이 레이라고 하는 기업의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은 그다지 크진 않아요. 대신에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레이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의 레이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레이, 디오, 덴티움 그죠? 다 좋아요. 맞죠. 네. 빠지지도 않고 버텨주고 있고 미용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좀 있으십니까? 일단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이 미용 의료기기로 좀 영역을 확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레이와 연관이 돼서 임플란트 쪽은 당연히 뭐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중소형 쪽으로 봤을 때 덴티스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치과 의료 쪽은 덴티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치과 쪽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피부 미용이 가장 이제 이 독보적인 이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클래시스를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기에 좀 다가가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사실 고령화 시기에 좀 맞물리는 산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계돼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구 질환.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녹내장이라든지 이러한 백내장이라든지 이러한 치료 이후에 또 안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또 의료기기 쪽으로는 휴비츠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의료기기의 이 기업들을 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국내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팔아봐야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혹은 유럽에서도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소모품이 들어가는 산업이냐 들어가지 않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지속성 여부가 좀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한 대 판다 그래서 그 기업이 갑자기 흥하고 한 대 못 팔았다 그래서 갑자기 망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누적해서 판매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 계속 자리를 하게 된다면 캐시카우 역할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 미용 혹은 관련 기업을 보실 때는 매출처와 이러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이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한다면 좋은 기업을 자연스럽게 옥석 가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보다는 지금 의료기기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사영한 차장님의 핫픽스는 어떤 섹터를 잡으셨을까요? 네, 지주사 한화. 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에 뭐 지주사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룹주들이 다 좋잖아요. 맞아요.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지금 분기 영업이익을 창사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M&A 효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있었죠. 이름이 이제 한화오션으로 바뀌는데 네. 이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과 더불어서 해상풍력 이런 쪽들로도 발전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들,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 쪽까지도 그룹의 통합 작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은 방산과 금융 부분의 호조도 좀 돋보이고요. 건설과 모멘텀 쪽인데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태양광 같은 모멘텀 사업이 될 거고요. 거기 자체 사업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좀 회계 제도가 바뀝니다. 네. IFRS 17이라고 하는데 그걸 적용하면서 보험 계열사의 매출은 축소가 되는데 이익은 오히려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결 실적 반영도 좀 들어올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미국의 IRA 법안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AMPC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량하고 발전 사업의 수익이 증가가 될 것은 좀 불보듯이 뻔히 보인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지상 쪽에 방산이 이제 공중도 있고 뭐 지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상 위주의 방산 수익까지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은 이제 지주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좋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순차입금이 좀 증가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 브랜드 수수료가 약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한화는 그룹주들이 거의 어벤져스급이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솔루션. 지금 엄청난 그룹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하나를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네.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은 주가가 네.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과 그리고 3월에 바닥을 3번 정도 삼중 바닥이 나왔어요. 네. 3바닥이 나오면서 일단은 24,000원대는 조금 매수 구간이다라는 신호가 나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단도 막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29,000원, 3만 원 아래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4월 19일에 올라갔습니다. 15.24%까지 올라갔으나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앉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화 글쎄요. 지금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구간까지는 수익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접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최근에 보면은 기관 쪽에 조금 매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인 매도가 조금 약간은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점 예전에 돌파를 계속 못하고 막혔던 29,000원대에서 3만 원대 지점이 강하게 돌파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면서 돌파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은 따라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세가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5,000원대 바닥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예 내리거나 아예 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다. 어정쩡하게 접근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왜냐면 뭐 그룹사가 더 좋은데 굳이 뭐 그죠? 네, 맞아요. 하나를 네.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두 분의 핫픽스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적인 토크죠. 주전부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